안녕하세요. 이번생 탈모주치 뉴이어 성형외과 김진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렸었죠. 그 절개법과 비절개법 모발이식 각각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뭐가 선이 하나 쭉 이렇게 가잖아요. 선이 하나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꼬맨 거예요. 그래서 직후에는 어떻게 모르겠어요. 보셨을 때 조금 징그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실을 제거하고 나면은 그냥 가느다란 이제 선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베인 상처 위에 실이 이렇게 사선으로 가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절개법 상처입니다. 절개법 상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뒤에 매일매일 이제 연고를 보통 저희가 바르도록 하거든요. 그냥 둬도 사실 잘 낫지만 연고를 바르면 좀 더 빨리 낫기 때문에 저희가 상처 연고를 바르게 하고, 근데 보통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이렇게 바르시지만 배우자가 있거나 어디 같이 사시는 분이 있는 분들은 보통 발라주세요. 근데 발라주시면서 많이들 하시는 게 되게 꼼꼼하게 잘 꼬맸다. 제가 성형외과 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이 방법을 씁니다. 절개법을 할 때 안쪽에서 묶어주는 연부 조직에서 묶어주는 봉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부 조직에서 한번 묶어주고 바깥쪽에서 한번 또 꼬매주는, 이렇게 이중으로 저희가 봉합을 하는 게 이제 성형외과에서 보통 원칙인데,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크게 문제 없게 상처가 남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실밥 제거하고 나중에 1년 됐을 때 사진인데요. 이 사진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남는지, 절개 상처가 이렇게 남는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는 게 비절개 직후의 모습인데, 보시면 이제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머리를 뽑아낸 자리예요. 황공부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징그럽다고 막 하시던데, 뽑아낸 자리는 이제 메꿔지게 돼요. 이제 살이 차서 아주 작은 보면 결손이죠. 한 1mm 정도 포개되는 결손인데, 이거는 우리 조직이 저절로 치유하는 힘이 이 정도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개 뽑았던 이제 작은 구멍들이 이제 저절로 아물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거는 비절개로 뽑은 모발은 사라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뽑아서 이식을 비절개는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뽑은 자리에서 머리가 계속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절개로 뽑은 자리도 머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뽑을 때는 어떻게 보면 뿌리는 남아있고, 이제 모낭이라고 하는 그 밑에 뿌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뿌리는 남아있고 줄기만 쏙 빠져서 뿌리는 계속해서 이제 다시 모발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비절개로 뽑은 머리는 뿌리채 같이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원통형의 드릴이 안쪽까지 들어가면 그게 이제 뿌리까지 우리가 캐 올리려고 지금 그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의사들도 이렇게 뽑아서 이식을 하겠죠. 그 실험도 있었어요. 과거에 뽑아서 이식을 했을 때는 거의 0%의 수렴하게 모발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지금처럼 이제 힘들지만 드릴로 하나씩 머리를 뽑아내는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뽑아낸 자리는 이제 비기 때문에 다 뽑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모발이 10개가 있으면 보통 한 3개에서 4개, 그러니까 30에서 40% 정도의 모발을 뽑아내고 6개, 7개는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뒷머리가 우리가 없어지지 않겠죠. 뒷머리를 싹 뽑아내면은 뒷머리가 또 탈모가 되니까요. 보통 남기고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절개법은 보시면 이렇게 이런 구멍들이 치유되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맨눈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되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작은 점들처럼 남아있는 흉터, 그래서 머리를 아주 짧게 깎으시거나 삭발하시면 작은 점흉터가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저희가 두피 문신 같은 시술로 거기를 좀 가려주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셔서 좀 삭발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도 비절개 상처를 가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절개 모발 이식 할 수 없는 사람은 일단 첫 번째는 두피에 여유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피부를 떼어내고 꼬매야 되는데 이 두피가 너무 딱딱해서 꼬매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드물지만 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개를 꼭 해야 된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이분은 절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두피 마사지를 하게 해요. 그래서 두피를 우리가 어렸을 때 가발놀이 하듯이 머리를 위아래로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한 10분, 20분 이상씩 한 2번, 3번 하게 되면 두피가 좀 유연해져요. 우리가 스트레칭 하면 스트레칭 길이가 계속 넓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두피의 유연성도 조금씩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두피 운동을 한 달에서 2달 정도 하게 되면은 두피 유연성이 꽤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절개법을 못하는 경우는 두피가 너무 장력이 없어서 딱딱한 경우, 두피가 얇고 유연성이 없을 때는 저희가 절개를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기준도 사실은
굉장히 좀 엄격하게 최근엔 바뀌었어요. 비절개법이라는 우리가 대안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정도에선 절개를 그래도 강행을 한다였다면 지금은 이 정도에선 굳이 절개를 하지 말고 비절개법으로 하자. 비절개는 그런 장력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니까 조금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절개법은 피부의 장력, 두피의 장력이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분 또는 그리고 아무래도 어떤 당뇨, 고혈압, 결핵, 간염 이런 어떤 대사성 질환을 특히 갖고 계신 분들이 회복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당뇨 같은 당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상처가 잘 안 났거든요. 그럴 때는 물론 비절개도 부담이겠지만 절개는 조금 더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회복에 있어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절개법에 있어서 조금 부분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비절개는 어떤 사람이 못하냐, 비절개법은 머리카락이 너무 밀도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여기서 더 뽑아야 되잖아요. 절개는 그 공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위의 밀도에 끼치는 영향은 없거든요. 채취한 모발은 채취가 되고 그 가느다란 선모나의 흉터가 남지만 나머지 부분의 그 모발 밀도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죠. 그러나 비절개법은 사이사이에서 솎아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채취 영역이 넓어야 돼요. 절개는 여기서만 가져오지만 비절개는 그거보다는 넓어야 되고 거기서 머리숱이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머리의 밀도가 조금 감소합니다. 근데 애초에 너무 머리카락이 밀도가 떨어져서 머리카락 숱이 없는 분은 여기서 더 채취하게 될 때는 더 밀도가 떨어져 보일 테니까 그럴 경우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절개에 있어서 좀 우리가 제약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너무 곱슬머리가 심한 분은 비절개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곱슬 정도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요. 정말 저희가 이제 흔하진 않지만 흑인 분들 수술할 때 그런 분들은 절단율이 꽤 높아요. 왜냐면 비절개는 우리가 블라인드 서저리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채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뿌리가 여기쯤 있겠구나 하고 저희가 캐내는 게 비절개법이거든요. 절개는 아예 그 둘레를 다 띄어버리고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서 뿌리를 다 보면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비절개는 그 커브를 저희가 예상을 해야 돼요. 곱슬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엔 이렇게 휘어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땅을 이렇게 파는 거죠. 그래서 채취를 이렇게 펀치로 파내는 건데 그 곱슬이 심한 분들은 또는 예측할 수 없게 안에서 휘는 분들은 또는 각도가 너무 심한 분들은 우리가 되게 힘든 거죠. 그게 그래서 손상을 당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 곱슬이 아주 심한 분들 흔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의 곱슬 정도에서 대부분 99% 이상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정말 드물게 정말 안쪽에서 이게 너무 모발이 돌아가서 비절개법을 했을 때 모발이 손상이 많이 된다 할 때는 저희가 얘기를 드리죠.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또는 수술 들어가서 혹시 절개로 전환할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 드리지만 거의 사실은 흔하진 않습니다. 가마가 너무 뒤쪽에 있는 부분은 가마가 일단 이거는 가설이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가마가 좀 더 뒤쪽에 있을수록 나중에 탈모가 될 확률이 높다. 탈모가 진행되는 정도가 심할 수 있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저도 생각하고 문제는 그리고 가마가 뒤에 있으면 우리가 채취하는 부분을 이제 안전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탈모가 심한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쭉 진행되고 옆하고 뒤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게 옆하고 뒷머리는 우리가 탈모에 가장 강한 저항력을 갖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모발을 안전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가마가 뒤에 있을수록 그 안전 영역이 좁아져요. 가마보다는 한참 밑에 있거든요, 그 안전 영역이. 근데 가마가 뒤에 올수록 그 안전 영역은 점점점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안전 영역이 작아지면 우리가 비절개로 채취하는 부분은 넓은 영역이 필요할수록 좋은데 그 영역이 워낙 안전 영역이 적으니까 채취할 수 있는 모발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마가 지나치게 뒤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채취할 수 있는 모수가 적어져요. 절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절개로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좀 줄어듭니다. 비절개법뿐만 아니라 절개법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절개법도 2차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 굵기라든가 이런 걸 결정할 때 아무래도 가마가 뒤에 있으면 그게 조금 더 영향을 받긴 하겠죠. 그러나 비절개법이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마의 위치가 아주 뒤에 있는 분, 그러니까 조금 뒤에 있는 분은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돼요. 2차, 3차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 양이. 그러나 1회 수술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비절개법을 했을 때는 가마가 지나치게 뒤에 있는 분은 조금 양이 줄어들거나 아예 절개법으로 전환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진을 통해서 절개 모발 이식과 비절개 모발 이식의 흉터와 상처가 어떻게 남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되어 가는지를 보여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생 탈모 주치의 뉴효성형외과 김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